자, 안녕하세요. 우리 스포츠 지도사,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 수험생들. 자, 지금부터 이제 스포츠 지도사는 어떤 과목이고, 과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지도사는요, 지금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실기 시험과 또 이제 면접이 이제 주어지고 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학습의 요소로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기출문제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나씩 연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하다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의 그 과목들이라든가 문제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특히 개념 학습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90% 이상이 개념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어떤 개요사항,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감각, 즉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그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고, 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5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2급 같은 경우는 2급을 이제 취득을 해야 그 다음 1급도 나갈 수 있고, 또 건강에 관련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퍼펙트 에듀에서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급 지도사죠. 최근의 문제는 2급 전문이나 생활이나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 기본적인 7개 과목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과목이 하나씩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7개 과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 했지만은, 추후에는 장애인이나 유소년, 노인 과목들도 우리가 좀 취급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2019년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형태가 2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가지 형태만 정확하게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 전문과 생활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의 문제를 응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도 문제를 우리가 모두 분석을 좀 합니다. 그 분석을 하면서 그 과목별로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재에 잘 담아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더 완벽해집니다. 물론 이제 영상과 기출문제 어떤 그 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지만, 교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가 학습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운동생리학을 이제 출제 경영 학습 전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의 원리, 운동생리학의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전공 수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고, 난이도는 물론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느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수험자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도사가 돼서 이제 학습자들에게 운동이라는 걸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쟁성이 높죠. 운동생리학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학습자들이 왔죠. 특히 평생체육 같은 경우 더 심하죠. 평생체육의 학습자들이 와서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 그 지도자가 운동생리에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학습자들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경쟁성을 높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운동생리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호흡과 이 순환계 운동의 비중이 높죠. 물론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지만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선택을 많이 안 하는데 한 번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리학적 지식은 스포츠 지도사, 특히 지도자가 됐을 때 학습자들에게 소위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선택해 주시고, 조금 어렵지만 이 분야를 한 번만 정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운동생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 과목에 해당하는 개관이 있죠. 근데 개관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과목의 연구 분야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라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한 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골격근과 운동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제일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골격근과 운동이죠. 그 다음에 내분비계와 운동, 신경조절과 운동이 또 그 다음에 있고, 에너지 대사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특히 우리 에너지 체계 있잖아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체계가 무산소적인 체계가 있고 유산소적인 체계가 있었죠. 그런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호흡순환계 운동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하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호흡순환계가 결국 이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것만 정복하면은 문제 합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운동이 간간히 한두 명 나오는데, 고지대에서 할 때, 고온 환경에서 할 때, 그렇지 않은 반대 환경에서 할 때 운동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운동과 환경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제일 우리가 꼭 한번 정복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에너지 대사하고 호흡순환계와 운동이 조금 어렵지만 정복해야 되는 분야이고, 이 내분비계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암기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동생리학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서 우리의 전문성,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분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선택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